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마의 재능 단독자입니다. 요즘은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는 문을 꼭 닫고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아마 제가 이렇게 열띤 강의를 하는 내용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들릴 텐데, 그 사람들 여담이지만 축복받은 거예요. 예, 어디서 본인이 이런 얘기 듣겠습니까? 뭐 지나가시는 분이 뭐 심리학 교수일 겁니까? 아니면 뭐 사회학 교수일 겁니까? 철학 박사일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이제 창문으로 이제 지나가시다가 혹시 이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면은 올라오세요. 예, 그럼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제가 한번 만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도 역시 인지심리학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는 또 병목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리에 집중을 할 겁니다. 사운드에. 왜냐면 오늘 이제 다룰 이제 내용이 영국의 심리학자인 이제 도널드 브로드벤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공군 조종사였기 때문에 이제 막 훈련 같은 걸 많이 했겠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려오는 어떤 그런 청각적인 이러한 지각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서 어떤 선택적인 주의 집중 같은 거에 이제 주목을 해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병목 모델이라는 이분이 얘기했던 이러한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이제 필터 이론,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해요. 자, 먼저 병목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인간의 뇌에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이제 병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목 모델의 핵심은 이 병목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수많은 정보가 인간의 뇌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건 너무나 기정사실인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뭐 한다? 취사. 골라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각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브로드벤트 선생님의 이제 저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조종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제 헤드폰으로 지시를 듣는 거죠. 관제탑의 지시를 들으면서 계기판을 본다고 합니다. 물론 뭐 제가 공군 조종사가 아니고 저는 육군 출신이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군 중에서도 전투기 조종하려면은 소령급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모를 텐데 아무튼 간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폰으로 지시를 듣고 계기판을 보기도 하는 등 되게 다양한 정보를 처리를 하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공군 조종사였던 이 브로드벤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보를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좀 의아할 수가 있겠죠.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세네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인간의 뇌에는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 병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병목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뭐 그림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목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보 중에서 이제 뭐 이 정보가 중요한 정보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의 이제 어떤 뭐랄까 기억을 저장하는 공간에. 근데 그 중에서 이 검은 것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병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감각 기억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했을 때 하나의 정보 흐름으로서 이 검은 알갱이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기 기억으로 보낸다. 저번 시간에 이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뭐 세 가지 종류 해가지고, 그죠? 그 중에서 일시적인 감각 기억이 단기 기억적으로 보내지는 게 바로 이런 병목 모델을 통해서 보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취사 선택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한 번에 절대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필터 이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역시 이것도 병목 모델에 이제 이어지는 어떤 흐름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정보 중에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주목한 정보다. 여러 정보가 있었죠,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죠? 이거 뭐 셀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주목한 정보만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식.
인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말은 근데 할 때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제 뭐 조지 버클리나 뭐 이러한 어떤 주관적 관념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이렇게 쓸데없이 이제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개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사고하면서, 아니 내가 인식을 못해도 저기에 존재하는 나무는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인식을 못해도 한라산 봉우리에 있는 바위는 거기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뭐 손가락질 받겠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니네 집 옆에 없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냐 너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화 걸어볼래? 내가 있는지 없는지 받아볼 테니까. 뭐 이렇게 우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랄까 이러한 어떤 공부라던가 학습의 맥락에서 많이 벗어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못 짚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것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다 통용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다시 우리가 원래 하던 걸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눈이나 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이제 뇌의 필터를 통과한 것만 인지된다라는 거예요. 뇌의 필터. 또 안 나오기 시작하네. 그죠? 뇌의 필터를 이제 통과한 것들만 인식이 된다, 인지된다라는 거고, 이게 필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 이론은 그러니까 필터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 중에서 뭐다? 어떤 주목을 하면은 그 주목한 필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필터 뭐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뭐 Z 필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주목한 정보가 A 필터에 지나가는 것이면은 A 필터가 이제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필터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된 필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보가. 그래서 그 통과된 게 바로 병목처럼 하나의 이 흐름으로서 전달되는 거예요. 보내져서 처리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막 필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렇게 병목이 있으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공만, 하얀 공들이 많은데 여기서 검은 공만 이렇게 필터로서 나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필터를 쓸 것인가는 시각 자극이냐, 청각 자극이냐, 아니면 뭐 나의 경험이 관련돼 있냐, 아니면 나의 트라우마와 연관돼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서 선택되는 그 필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변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내가 A라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도 어떤 신박한 정보가 나의 이러한 흐름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정보가 한 방에 잊혀지면서 동시에 B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의 불이 켜지면서 A를 통과시키려는 필터가 불이 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B를 통과시키는 필터로 인해서 내가 그 병목을 통과한다라는 거죠. 좀 제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지능자이시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필터 이론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칵테일 파티 효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파티 효과도 사실상 선택적 주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하고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변에 잡음이 있어도 나에게 중요한 정보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잡음은 언제나 있어. 근데 잡음이 좀 크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정보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러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판별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용어를 부른 사람은 바로 브로드벤트가 아니라 이 체리라는 인지 심리학자입니다. 이름이 이뻐요, 그죠? 체리. 저도 체리 상당히 좋아하는데 체리 음료수 좋아합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 이 체리라는 이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필터 이론에 의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주의의 대표적인 예인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파티가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파티를 가정합니다, 이 체리 교수는. 그래서 이 파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리고 여기 뭐 D, E, F라는 사람 다 모여 있고. 근데 여기서 A, B, C라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을 거 아니야. 주고받다가 여기서 D, E, F라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B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뭐 B라는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그래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코인도 했는데 자산이 뭐 몇 배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이 여기 집단에서 막 왁자지껄 얘기하고 있다가도 자기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바로 주파수를 여기에 맞춰버리게 된다. 내 이야기에, 다른 집단에서 들려오는 내 이야기에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기되던 이 주파수, 이 집단에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파수는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파티에서는 특정한 목소리 톤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단에 속해 있으면 여기 집단 중에서도 특정한 목소리 그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에게 중요한 내가 투자해서 부자 됐다라는 얘기가 저기 멀리서 들려오면 여기에 필터가 어떻게 된다?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중단되고 필터가 이걸로 전환돼서 저 사람들 내 얘기하네. 뿌듯하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벌면 다다. 돈이 장땡이다. 이 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길길이 날뛰는구나 하면서 필터가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일종의 예시입니다, 이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막 얘기를 해요. B라는 사람의 얘기, 저 사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 무진장 큰 목소리가 저기 뭐 Z그룹에서 들려와요. 자, 뭐 조금 있으면은 뭐 다 같이 이제 춤추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뭐 곡을 틀고 뭐 악단이 연주를 하면은 다 이제 뭐 한 3, 4, 5 모여가지고 파트너 정해가지고 춤추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파티에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막 파트너를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이 Z라는 그룹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얼른 파트너 찾으세요. 안 그러면 혼자 춤추게 될 거세요. 이런 목소리.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막 뭔가 압박감을 느끼겠죠. 여기서 찐따처럼 사람 못 찾아가지고 나 혼자 브레이크 댄스 추고 있으면 얼마나 추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빨리 뭐 옆에 있는 여자한테 막 물어보겠죠. 저랑 춤추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갑자기 막 크게 이 무도회장 파티 안에서 울려 퍼졌을 때는 B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도 이 큰 소리에 어떻게 된다? 다시 주파수가 맞춰진다라는 거죠. 목소리가 덮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여기 이 D, E, F 집단의 이 목소리가 Z에 의해서 덮여진다. 이게 뭐다? 마스킹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스킹 효과. 예, 마스킹 이펙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과 마스킹 효과가 무엇인가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다양한 대화가 오가는 무도회나 파티라던가 뭐 동호회 같은 데에서 우리는 하나의 목소리 톤의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특정 목소리에. 그래서 그 흐름대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대화를 들어요. 그러다가 다른 대화 속에서 중요한 말이 들리는 거야. 나에게 중요한 말.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결혼했대. 저 사람 성품 좋대. 이런 말이 들려와. 그러면은 바로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주의가 어떻게 된다? 열로 주의가 옮겨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칵테일 효과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칵테일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뭐다? 바로 필터 이론을 뒷받침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죠? 마스킹 효과였죠. 그러나 내가 주의를 기울였던 이 다른 집단의 나의 이야기보다도 더 큰 소리 뭐였죠? 파트너 찾으세요. 안 그러면 혼자 춤추게 될 겁니다. 라는 이 소리가 들려오면 어떻게 된다? 바로 또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게 덮여져 버린다. 예, 덮여져 버리고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다가 뭐였죠? 마스킹 효과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칵테일 파티 효과 말씀드렸고, 그죠? 필터 이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뭐였죠? 병목 모델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른 영상들보다도 그래도 조금 더 흥미롭게 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